변수가 많은 대학 입시, 저 변춘수가 여러분의 학과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입시안라인 학과 선택 변춘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단어가 어울릴까요? 바로 교육이 아닐까요? 오늘은 교육이란 어떤 것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교육학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EBS 대표 강사시죠. 김미성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국어를 강의하는 김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정소연 학생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정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함께 이야기할 이 교육학과 어떤 학과인가요? 교육학과는 말 그대로 교육학의 전반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 친구들이 익숙하기로는 수학교육과, 국어교육과 이렇게 무슨 학과에 대한 교육과에 익숙하실 텐데요. 그런 교육과는 그 학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하고 어떻게 가르칠까를 이제 탐구한다면 이 교육학과는 교육학 전반에 대한 거. 기본과 그 제반, 그리고 그 과정 등을 다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심리학, 사회학, 철학, 역사 이런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잖아요. 예. 그 앞에 교육만 붙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많은 학문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또 배우면서 그리고 말하자면 교육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그런 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교과가 아니라 교육학 전반을 연구하는 학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연 양은 어떻게 해서 이 교육학과에 들어가게 되었나요? 원래부터 관심이 있었나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컸었는데요. 아무래도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외국에서 보내다 보니까 다양한 교육 시스템과 교사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좀 자연스럽게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에 아버지가 발령이 나셔가지고 필리핀으로 모든 가족이 이사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영어 알파벳만 배우고 갔는데 얼떨결에 국제학교를 가게 됐으니까 말도 안 통하고 뭐 말 들리지도 않고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근데 그 힘든 와중에 그 제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바로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아주 쉬운 단어로 느린 속도로 나는 너를 끝까지 기다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감동을 아직 잊지 못해서 그런 교육에 대한 꿈을 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도 자연스럽게 교육학과를 선택하게 됐고요. 그렇군요. 어린 시절 이제 해외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진로에까지 영향을 줬는데요. 선생님, 교육학과 하면은 앞에 과목이 붙는 뭐 수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이런 교과교육과가 더 익숙할 텐데요, 우리 네. 학생들. 이런 학과와 교육학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처음에 이제 수능 직후에 교육학과에 다니는 고등학교 선배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선배가 김치볶음밥을 사주면서 저에게 얘기를 해준다 그랬을 때 제가 처음으로 그 선배에게 물어본 게 교육학과가 뭘 배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그런 학과임은 분명한데요. 자, 무슨 교육과라고 하면 그 교과목에 대해서 전문성을 향상하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전문성을 향상한 것을 어떻게 학습자에게 가르치느냐를 주로 배운다면 이렇게 어떤 학년기의 학습자 그리고 어떤 교과목으로 이제 특정 과목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학습자와 그리고 다양한 대상,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도록 한 종합학문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이제 교육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슨 교육과 학생들도 교직 이수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학과 전공 과목 중에 두세 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하죠.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생물교육과인데 네. 뭐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교육학 학생들도 졸업하면 자격증을 얻나요? 우리 교과교육과 학생들은 졸업하면 이제 교원 자격증이 나오잖아요. 네. 교육학과도 졸업하면 그런 자격증이 나오나요? 네, 나오죠. 네. 네. 교육학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학이라고 하면 보통 고등학교에서 일반 교양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교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보통 교과목, 예를 들어 국어교사가 되고 싶으면 국어교육과나 국어국문학과로 복수 전공, 이중 전공 내지는 네. 부전공을 하게 되면 그런 교사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만일 자기가 이제 교사가 될 생각이 없다면 굳이 이 교직을 이제
이 다시 전공하는 것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뭐 행정직으로 가거나 아니면 기업체로 가거나 아니면 전문 연구원이 되거나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따로 이렇게 다른 전공을 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졸업하면, 교육학과를 졸업하면 교육학 자격증이 나오고 또 특정 교과 교원 자격을 얻고 싶으면 이제 복수 전공 같은 걸 활용해야 네.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소연 양이 생각할 때 이 교육학과만의 매력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무슨 이 교과가 명칭 앞에 붙지 않는 대신에 교육학과, 그러니까 학자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문으로서 교육을 바라보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교육은 교육의 목적, 그리고 교육의 내용, 그리고 교육의 방법, 이렇게 세 가지의 큰 범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뭐 수학교육과나 뭐 생물교육과나 국어교육과 같은 경우는 교육의 방법에 그렇죠. 조금 더 치중을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저희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교육의 목적, 교육의 내용, 교육의 방법 세 가지 모두를 공부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포괄적이게 배우는 그런 커리큘럼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다양한 학문의 세계를 좀 교육이라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교육학과 학생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직접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육행정 수업 시간이 한창인데요.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강가되었던 교원에 집중하여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원에게도 교육이란 무엇인지 교육 자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해보고 배우는 교육학과. 그래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 문제들은 이 수업의 중요한 테마가 되는데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법까지 주체적으로 고민하는 데 반영됩니다. 바람직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왜 지금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고민해 봤을 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세 주체가 책무성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교원의 교육 책무성이 가장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교원에 집중해서 교원이 어떻게 하면 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막 외운 거를 다 쏟아내는다고 되는 거 아니라 남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함께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교육이지, 이렇게 외운 거를 다 그대로 이렇게 복사하는 것이 교육학에서 원하는 가르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주제 선정부터 자료 수집과 발표까지 학생들은 전문 연구자가 되어 수업에 임하는데요. 공부한 내용을 적용하고 분석하는 것은 물론 동료 학생들의 날카로운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는 시간.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만의 살아있는 지식을 만들게 됩니다. 수업이란 것이 교과서 속에 나와 있는 활자에서 나오는 지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우리가 하는 맥락적인 수업이라고 하거든요. 맥락에 적용해 볼 때 그것이 보도 참 지식이 되고, 그렇게 참 지식이 체화될 때 스스로 나가는 그 교직이나 모든 학생이 교직으로 나가지는 않거든요. 다른 현상에 나가서도 두 가지인데, 교육에 대한 전문성도 기르지만 리서치하는 스킬하고 이런 것까지 같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충분히 기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은 교육공학 컨설팅 수업 현장. 교육공학이란 쉽게 말해 수업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건데요. 학습자와 학습 환경 등을 공학적으로 분석해 기존의 학습에 도움을 주는 컨설팅이 목표입니다. 이 클래스 자체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그러니까 실제적인 학습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서양 철학은 어떻다, 뭐 이런 거를 외우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걸 리플렉션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그 리플렉션하고 했던 것들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옮길 것이냐를 이제 안내해주는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한 학기 동안 직접 자료를 모아 교육 현장에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는데요. 이렇게 찾아낸 효율적인 수업 방법들은 보고서에 반영해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For this, I've used the interview as well, and I created a survey. And for the third question, which is to what extent are students satisfied with this? 활용도가 높은 만큼 다양한 학문과 접목해 배워야 할 분야도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외국 학생들도 교육학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I like to teach other people and to explain them something. And if you work as a teacher, you can have a very personal relationship to students, and you can always work with them, with the students, in a very personal way, and you can ask them what would you like to learn, what would you like to improve. So I would say every teacher has his own teaching method, and this is why I think it's good and useful for studying education. 교육이라는 시선으로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바라보고 연구하는 교육학.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것이 교육학과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교육학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막 뚜렷하게 있진 않았어요. 그냥 딱 와서 수업을 들어보니까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이제 새로운 제 인식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 있어서 되게 새로웠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학이 이제 학생하고 교사하고 이렇게 사람하고 관련된 학문인지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인간을 보는 그런 인식이라던가 그런 게 많이 새롭게 형성된 것 같고요. 네, 교육학과 학생들의 수업 현장 잘 봤습니다. 소연 학생이 교육학과에서는 어떤 과목들을 배우나요? 네, 과목을 설명드리기 전에 교육학 안에 세부 전공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총 7가지의 분과 학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행정, 교육심리, 교육과정, 교육사회, 그리고 교육 평가, 이렇게 7가지의 세부 전공이 있어요. 네. 저희가 배우는 모든 과목은 이 7가지 세부 전공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의 세부 전공 같은 경우는 그 자기만의 모 학문, 그러니까 어머니 학문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래서 철학 이렇게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육 심리학을 배우려면 심리학이라는 모 어머니 학문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학문 세계를 좀 교육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교육학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제가 한 교수님이 해주신 비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제가 코트를 하나 사고 싶다. 이번 겨울 코트를 하나 장만하고 싶다. 큰일이죠. 네, 큰일이죠. 네. 그러면 길거리에 사람들의 코트밖에 안 보인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뭐, 네. 이 사람 코트는 이쁘다. 저 사람 코트는 뭐 색상은 별론데 디자인은 괜찮은데 이렇게 코트만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근데 이 비유의 코트처럼 교육이란 눈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이 교육학과에서는 이론 수업 말고도 실습 수업도 진행되나요? 그렇죠. 선생님도 4학년 때 교생 실습 나가셨죠? 네, 그렇죠. 교육학과 친구들도 4학년이 되면 교생 실습을 나갑니다. 네. 그래서 교생 실습은 필수기 때문에 나가서 자기가 뭐 다른 전공을 했다면 그 전공에 대해서 이제 가르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수업 시연도 하고 지도안 짜는 연습도 하고 많이 준비를 하는데요. 근데 실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실습을 나가기 전에는 교직이 나에게 적성이 맞나 안 맞나 고민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교생 실습 전에는 이제 행정고시를 준비하면서 헌법 공부, 교육행정. 그렇죠. 공부 예. 조금 했었고, 그리고 기업체도 좀 알아보기도 하고, 대학원도 좀 기웃거려보고 그랬는데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딱 나갔는데 정말 환상적인 경험이더라고요. 50명의 100개의 눈동자가 나만 봐. 네, 그래서 그 환상적인 경험을 한 다음에는 교직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이후에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 실습 수업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많은 것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진로를 확실히 정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소연 학생이 교육학과에서만 배우는 특수한 과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특수한 과목보다는 특수한 학습 환경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들었던 수업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수업은 대학교육의 이해라는 수업입니다. 그 수업에서는 100% 학생의 토의와 토론으로 진행됐는데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필기할 노트 하나, 뭐 펜 하나 들고 가는 수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뭐 논문도 읽어야 되고 과제 자료도 읽어야 되고 학생들과 토론도 해야 되고 네, 뭐 의견서도 작성하고 모르면 교수님 연구실도 찾아가야 되고 이런 많은 과정이 담겨 있는 수업이었어요. 근데 이런 수업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진정한 배움이란 이런 것이구나 저는 깨닫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의 학습이 제일 최우선시 되는 그런 학습 환경이 교육학과만이 가진 그런 특수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 교육학과 입학하고 나서 어려워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네. 저의 경험이나 주변인들의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2가지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다양한 진로로 인한 고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것만 하면 돼. 이렇게 길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대학교에 와서 봤더니 선배들의 진로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곳으로 가며 뭘 대비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죠. 제가 여기저기 기웃거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이 교육학이 종합 학문적인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공부의 어려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리학, 철학, 사회학 이걸 알아야 이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추상적이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공부해봐 라고 하면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소그룹 스터디 모임 이런 걸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철학,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 네. 철학 그 공부 모임에 가서 같이 뭐 머리를 싸매고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교육학과를 졸업하면 이후 진로가 다양해서 또 좋기도 하지만 또 선택권이 많다는 건 또 그만큼 고민이 깊다는 얘기도 되죠. 소연 학생이 생각하기에 이 교육학과에는 어떤 적성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정말 아쉬운 현실인데요. 그 점수에 맞춰서 교육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조금 목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진학하고 나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뭐 새로 생기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고통스럽죠. 자기가 관심도 없는 학문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또 반대로 교육에 대해 진정한 흥미가 있고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 교육학과에 오면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하루 종일 교육만 얘기해도 질리지 않아 할 그럴 교육에 진정한 흥미와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 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교육학과에는 어떤 적성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들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여기 와 있죠. 네, 소연이 같은 학생이 오면 됩니다. 이렇게 다재다능하고 훌륭한 학생이 오면 되고요. 이 학생이 교육학과 출신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일단 소연 양이 이제 수능에서 이제 점수를 맞춰서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맞아요. 그런 친구들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착하고 사회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를 오게 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공통된 자질에다가 교육에 대한 열정이나 관심, 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고요. 그게 없더라도 교육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관심이 생기고 또 굉장히 진로가 다양하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자신의 진로를 다 이렇게 잘 찾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책임감이나 리더십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 문제, 청소년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교육학과를 졸업하면 향후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나요? 네. 제가 이제 교육학과 출신이니까 제 친구나 주변인들을 보면 교사가 된 친구가 한 절반 정도 있고 네. 교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 절반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교사도 굉장히 다양해요. 예, 보통 과목이. 그쵸, 무슨 교육과 그러면 그 국어 교육 가면 이제 국어잖아요. 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사회도 있고 네. 그래서 교육학과 출신의 교사들은 1, 2학년 때 충분히 자기가 교육자가 되고 싶긴 한데 무슨 교과인지는 결정을 못했던 친구들이라도 충분히 이제 탐색을 한 다음에 부전공이나 이중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정도로 다양하고요. 네. 그다음에 교사가 아닌 경우에는 지금 세종시에 내려가 있는 친구가 있죠. 네, 교육 행정직.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 정책, 교육 그 제반 현상들을 연구하고 있는 네, 그런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교육 전문가로 개발원이나 평가원 또는 직업능력 개발원, 네. 네, 여성 개발원 등에서 이 교육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기업체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HRD, 인사과 이런 데서 열심히 네,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재 개발이나 이러닝 네, 업체 또는 어떤 그 연구소나 컨설팅 회사 네, 이런 데서 일할 수도 있죠. 네, 네. 굉장히 다양하군요. 네. 네, 소연 학생, 이 교육학과를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해두면 좋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교육 봉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영어를 배우면서 너무 힘들었던 경험을 있기 때문에 일찍이 좀 다른 학생을 돕는 그런 교육 봉사를 했었어요. 근데 교육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가르침, 어떻게 가르쳐야 잘 배울 수 있을까, 학생이. 그런 노하우도 터득하게 되지만 또 그것보다도 교육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교육에 대한 책도 읽게 되고 뭐 강연도 찾아 듣게 되고 그래서 교육 봉사를 하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나 서류상에서도 이게 오랫동안 꾸준히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드러나니까 또 결과적으로는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하고 싶은 부분은 직접 교육이라는 행위를 하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도록 꾸준히 보여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네, 소연 양이 했던 그 교육봉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나요? 구체적으로 사실 강사 활동도 몇 번 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고등학교 때 다문화 교류 네트워크에서 호프키즈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다문화 학생 가정을 방문해서 매달 2번씩 수업을 하는 그런 봉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알아보면은 사실 대학생 말고도 중고등학생에게도 열린 봉사가 교육봉사 기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찾아서 내일이라도 당장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육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 교육 봉사활동 꼭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교육학과 졸업생의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경기도 남양주 지역에서 양어중학교라는 곳에서 중학교 2학년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심다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 철학이나 심리, 한국 교육사, 교육 통계 등 교육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교육의 문제점이나 대안들을 생각해보고 학생들의 심리를 공부해보고 하는 시간들이 지금 현재 교사 생활하는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수업을 계획해보고 시행해보고 평가했던 그런 수업들도 있는데 이것들은 임용고사 2차 시험에서 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에 대한 비전이 있고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온다면 더욱 재밌고 알차게 대학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학생들과 소통하고 어울리고 싶은 학생들, 수업하는 것에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교육학과에 올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9학번인 송선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기업에서 기업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제가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일은 기업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분야를 HRD, 즉 Human Resource Development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주로 담당하고 있는 세부적인 업무는 직원들의 경력 개발, 그리고 직무 역량 강화, 그리고 또 조직 몰입 제고와 같은 그런 일들을 세부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교육에서는 구성원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반영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또 그 교육 과정이 기업의 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효과를 분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을 통해서 많이 길러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겨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죠. 앞으로 미래 사회는 아마 인공지능이나 뭐 기계학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사회가 될 건데요. 저희 교육학과에서도 이러한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개발해 나가야 될지를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사회에서 기계와 사람이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데 저희 교육학과가 분명히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기회를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소연 학생도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야로 나가고 싶나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나요? 네, 사실 입학했을 때 저는 뭐 선생님이 꼭 되고야 말겠어 이런 의지를 가지진 않았고요. 그냥 교육에 몸담는 일이면 정말 매력 있겠다. 그래서 뭐 교육국제학교 교사도 되고 싶기도 하고 뭐 교육학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국제기구에서 뭐 교육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싶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공통분모가 교육이잖아요. 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 나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학과 수업도 열심히 듣고 그리고 교육학 스터디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그 스터디 그룹에서도 교육학 책을 같이 읽고 그리고 대학생 강사로도 활동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졸업 후에도 이런 교육학을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았었는데 요즘 좀 느끼는 것은 교육이 결국에는 사람과 관련된 일인데 공부를 하기 전에 세상에 나가서 좀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고 나서 공부를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당장 현재로서는 교육 분야 전문가로 기업이나 아니면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워낙 뭐 다재다능하고 그러니까요.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 교육학과를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예,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데요. 나는 교육학 전문가가 돼야지라고 하는 어떤 특정 또 확고한 그런 믿음이나 그런 것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두드리신다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에 맞는 또 자기의 진로를 찾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소연 학생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대학에 있어서 정답은 없다는 말입니다. 뭐 주변에 많은 말들이 있겠죠. 뭐 어떤 학과가 좋고 뭐 어떤 학과는 취업이 잘 되고 저 학과는 뭐 고생한다더라 아니면 뭐 대학 와서도 1학년 때는 놀아야지 뭐 또 1학년 때부터 학점을 쌓아야 요즘에는 취업이 잘 돼. 이런 정답처럼 들리는 말들이 참 많은데 사실 그런 말들이 제 대학 생활, 제 대학 선택에는 무관한 경우도 참 많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드린 것도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내 마음의 소리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육학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죠. 적어도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뜻인데요. 오늘은 이 말의 무게를 함께 되새겨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미성 선생님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정소연 학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